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어요. 형님이 제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은주야, 민호는 죽지 않았어. 공항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아버지한테 맞서겠다고 했어. 검찰에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그때 아버님이 정말 화가 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아버님이 민호를 집 지하실에 가둬버린 거야. 이 집 지하에는 원래 와인 저장고로 쓰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개조해서 작은 방을 만들었어. 그리고 민호를 거기 가둬놓고는 죽은 걸로 조작한 거야. 민호 차를 한강에 빠뜨리고 민호는 죽었다고 발표한 거야. 그래서 민호는 27년 동안 지하실에서 살았어. 27년 동안 어떻게? 내가 도왔지. 음식, 생필품, 책, 심지어 컴퓨터까지. 모든 걸 몰래 갖다 줬어. 형님이 그걸 왜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깐 그랬지. 하지만 이상한 건 다른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남편인 정우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민호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혹시 너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27년 동안 이 집에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도, 제 형님도, 심지어 제 아이들까지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명령이었어. 은주만은 절대 알면 안 된다고. 너가 민호를 사랑했다는 걸 아시잖아. 만약 민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래서 27년 동안 우리는 너 앞에서만 모두 연기를 했어. 27년간 온 가족이 연기를 했다니. 은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27년간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에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지하로 내려가 봤어요. 지하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그곳에 방이 있더라고요. 작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고요. 벽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경영학, 경제학 관련 서적들이었고요. 은주야, 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내가 27년 동안 살았던 곳이야? 응. 어떻게 이런 곳에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 종일 이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 밖으로는 안 나왔어? 나올 수 없었어. 혹시 누가 볼까봐. 그럼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니야. 밤에는 가끔 나왔어. 내가 잠든 시간에. 그때 갑자기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끔씩 밤에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발자국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그게 민호 때문이었던 거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불안해하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 왜 나한테만 숨겼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알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복잡해진다고. 넌 정의감이 강하잖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 나를 바보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27년 동안 나를 속인 이유가 뭐야? 민호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은주야, 여기 있었구나. 형님, 앉아봐, 할 말이 있어. 형님이 진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무슨 유언이요? 은주는 절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만약 알게 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위험해진다고요?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어.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아직도? 습관이 됐나 봐. 2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와 나 사이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랑하고 있어. 네, 나와 민호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잠깐만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하셨잖아요. 그건 형식적인 결혼이었어. 아버님이 정한 결혼이었거든. 그럼 아주버님은 뭘까요? 우리 사이를 정우도 알고 있어. 그이도 안다고요? 응. 너만 빼고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7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가족, 제가 믿고 있던 사랑, 제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가짜였던 거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주.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도,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도,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모든 게 가짜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27년 동안 온 가족이 저를 속였다니 수진아,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딸에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때 삼촌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 말하려고 생각 안 했어? 했죠. 그런데 아빠가 엄마는 아직 모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민준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넌 어때? 저도 비슷해요. 중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가족들이 모두 아는 비밀인 줄 알았어요. 너희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때 정우가 나타났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아빠. 엄마가 화나신 것 같아요. 당연히 화나지. 27년 동안 속았는데 정우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보냈어요. 너희들은 방에 가 있어. 엄마 아빠가 얘기 좀 해야겠어. 아이들이 나간 후 정우와 단둘이 남았어요. 은주야, 할 말 있으면 해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27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앉아봐. 내 얘기도 좀 들어봐. 서서 들을게요. 나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싫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어. 무슨 유언이요? 이 비밀을 절대 너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말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위험해진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용서하지 않았거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으니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민호가 나타난 거예요? 응.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무서워서 나올 수 없었거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27년 동안 저는 혼자서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가족이 저를 불쌍히 여기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요. 여보,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요? 뭐냐고? 진짜야, 가짜야? 정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짜였어. 네. 아버지 명령이었어. 민호를 사랑했던 너를 감시하라고. 그럼 27년간 우리가 함께 산 시간도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는 감시하려고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고요? 응. 정말이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가짜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랑으로 낳은 거야. 남편 말을 듣고 있으니 더 화가 났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은주야, 27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내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27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빼고 모든 걸 공유했어요. 그때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은주야, 너무 흥분하지 마.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27년 동안 저를 속였으면서 우리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저보다 더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저는 27년 동안 혼자였어요. 혼자.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은주야, 진정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27년 동안 죽은 척하면서 저만 속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27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주.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강공원에 앉아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으로 시작됐다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속였다면,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남들이 만들어준 삶을 살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만드는 삶을 살아보자. 새벽 5시쯤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깨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수진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혹시 무슨 일 당한 건 아닌가 해서 걱정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때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민호까지도요. 은주야, 어디 갔었어? 정말 걱정했어. 남편 정우가 말했어요. 생각 좀 하고 왔어요. 무슨 생각?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때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형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27년이나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았으니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형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해요. 다른 선택? 이혼할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엄마 이혼이라니. 수진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7년 동안 엄마는 거짓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됐거든.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로 살고 싶어.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이미 다 컸잖아.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갈 나이야. 그래도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들도 행복할 수 있어. 정우가 말했어요. 은주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라고요? 응, 이제 비밀도 없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민호도 말했어요. 은주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다시 사라질게. 아니에요. 민호 씨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뭐라고? 27년 동안 지하실에 갇혀 살았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그럼 너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27년 만에 혼자 사는 거라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시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는 일상이요.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꽃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새 출발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해바라기는 어떠세요? 항상 해를 향해 피는 꽃이거든요.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곳을 향해 피는 꽃이라서요. 아이들은 가끔 찾아와요. 엄마 잘 살고 있어?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외롭지 않아요?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후회 안 해요? 전혀. 오히려 왜 이제서야 이런 선택을 했나 싶어. 정우도 한번 찾아왔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우리 각자 우리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용서해 준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한다는 쪽에 가까워요.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을 거예요. 민호와 형님 소식은 가끔 들려와요. 둘이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서 작은 펜션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27년 만에 자유를 찾은 거니까. 저녁이면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요. 석양을 보면서 생각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상처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걸요. 며칠 전에는 꽃집에 멋진 남성 손님이 오셨어요. 부인 생신 선물로 꽃을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스럽게 꽃을 고르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을요. 서로 속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는 사랑을요. 여러분,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제가 27년간 살았던 삶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거든요. 진짜 제 삶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 47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기만의 해바라기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밝은 곳을 향해 피어나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